생활의 지혜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도하는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1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운과 좋은 기운을 유도하고 상서로운 기운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사령에 속하는 동물 풍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휴식하고 생활하는 주택 안에 걸린 어떤 그림이나 장식된 어떤 상징을, 그리고 집 주변의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지형지물이 풍수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을 유도하여 복력과 행운을 불러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생활 속 힐링 풍수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힐링 풍수의 지혜를 통해 보다 더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생활의 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용의 풍수적 상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이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옛날 이야기와 함께 많이 들어왔던 복을 기원하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주는 이 화신으로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용은 우리 인간이 이 상상의 동물로 온갖 조화를 부리는 영물로 이 숭배해왔던 동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은 이 사령이라 불리는 용, 그리고 봉황, 거북, 그리고 기린, 이 용, 봉황, 거북, 기린 중에서 제일 최상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어떤 길상을 상징하는 부귀나 명예, 그리고 권위, 행운 등을 두루 내포하고 있는 아주 영험한 존재로 여겨서 집안의 용을 상징하는 장식품을 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이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신비한 영물로 온갖 이 조화를 자유자재로 부린다고 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에게 만사 형통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또한 이 왕이라든가 남성 권력을 상징하는데 옛날부터 용꿈을 꾸면 좋은 꿈이라 여겨왔던 것입니다. 용의 장식품과 풍수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장식품은 대의적인 기상과 어떤 신앙심을 나타내는데 그 이상이 크고 통도 큰 어떤 리더격에 어울리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 실천력도 강하고 모든 일에 적응력이 강해서 예지력과 더불어 사업의 안목과 판단, 어떤 결정, 그리고 처세술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풍수에서는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인한 의지력과 외향적인 성향으로 때로는 이 관대하고 일에 임해서는 아주 열망과 이지적인 행동으로 자기 확신이 아주 매우 강하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을 하는 기운을 길러준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용의 어떤 풍수적 상징이라든가 이 영향은 예술가, 건축가, 변호사 또는 제조업자, 어떤 의사, 마트 경영, 그리고 성직자라든가 정치인, 그리고 독창적인 사업 분야에서 담당하는 어떤 소설가, 또 철학가 등 이 다양한 직업에 두루 통한다고 풍수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용과 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물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기회, 때가 이른다는 뜻이고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용이 구름과 물을 만나면 용이 하늘로 비상하게 되는데 그 기상이 힘찬 기운의 상징이자 생기의 상징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어떤 일을 성사시키고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변화막측한 비늘 있는 동물은 300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서로운 용을 가장 으뜸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용이 운우, 즉 구름을 만나면 등천하여서 이 하늘로 오를 수 있는데
한편 땅에는 비를 내리게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용이 나타날 때는 저 넓은 들판에 있고 날아오르면 구중심처 하늘에 있어서 그 변화하고 변하는 신묘한 조화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의 장식품과 물의 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안에 용의 장식품을 배치할 때는 집안에 있는 어항이라든가 수족관 위에 놓거나 또는 이 좌우로 놓아두면 좋은 행운과 복력을 일으킨다고 풍수에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살고 계신 주택이 이 바다나 강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물을 상징하는 검정이나 회색의 장식용 용을 용의 머리 방향을 어떤 강이라든가 바다 하천물 쪽으로 향하게 해서 창문이나 베란다 난간에 놓으면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령스러운 어떤 용의 기운이 아주 왕성해져서 집안에 좋은 운기를 끌어들인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영험한 기운을 상징하는 용의 장식품 앞에 혹시 하수도라든가 어떤 잡다한 오물이 있으면 좋은 기운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용의 장식품과 이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장식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용의 그림은 여러 가지 표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림이라든가 장식물이라든가 어떤 장식물이 공포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용의 그림이라든가 장식물, 또 빨간 눈의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용의 그림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침실이라든가 어린이방을 향하고 있거나 어린이방에 배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이 풍수에서는 보는 것입니다. 특히 용의 그림을 집안에 둘 경우 금태를 두른 액자에 넣어가지고 이 집안의 북쪽에 걸어두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9마리의 용, 이 9마리 용의 그림인 서화도 좋다고 보는데요. 이 역의 이치로 구룡은 매우 상서로움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룡의 서화를 선택할 때는 그림 가운데 한 마리는 이 그림 중앙에 오도록 하는 것이 비교적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역에 이친 구궁도를 본따 하늘과 땅과 이 사람과의 조화를 뜻하는 배치이기도 합니다. 구는 양의 수에서 궁극적인 최고의 수를 말하죠. 자, 복과 무병장수의 상징인 거북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는 예로부터 흉한 것을 제거하는 상스러운 동물로 이 악귀를 쫓아내는 영물로 보았습니다. 집안에서 볼 때 흉한 모습이 주변에 있다면 그 방향으로 거북이 장식품이나 그림을 걸어서 흉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조들은 동이라든가 이 동이나 석상으로 거북이 모양을 만들어 집안에 배치하거나 연못 중앙에 놓기도 했습니다. 또는 이 작게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일종의 행운을 부르고 몸을 보호해주는 마스코트의 역할도 했다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거북이는 산천대지의 영험한 기운을 흡수했다고 하여 건강과 장수의 상징으로 삼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머리맡에 놓고 주무시곤 했습니다. 거북이는 동작은 비록 느리지만 그와 반대로 인내심이 강하고 예고치 않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자신의 등껍질 속으로 들어가 어떤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위험에서도 능히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집 주변에 혐오감을 주는 어떤 형상이라든가 위협감을 주는 상징물이 있을 때 거북이를 그 방향으로 머리를 바깥쪽으로 하여 놓아두면 이 흉엄한 기운을 제거하고 능히 막을 수 있다고 풍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거북이 장식품의 재질과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거북이 장식품은 동이나 석재 또는 나무나 기와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집안의 경우 나무로 만든 거북이의 장식품은
실내 동쪽과 동남쪽에 놓아두는 것이 비교적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나무는 오행으로 동쪽의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기 있고 밝은 기운을 안겨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외의 어떤 난간 등에 놓을 경우에는 이 재질은 석재로 된 거북이 장식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좋고요. 그리고 방향은 동북쪽이라든가 서남쪽을 택하면 좋다고 봅니다. 동으로 만든 거북이 장식품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죠. 그래서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서쪽이나 서북쪽을 향해 놓으면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유도하고 흉한 기운을 물리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집 쪽으로 바깥의 어떤 건물의 뾰족한 부분이 집 쪽으로 향해 있다면 이것은 충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걸리고 거슬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매우 꺼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실내 거북이의 등껍질을 걸어두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흉상을 향해 거북이의 등을 걸어 놓으면 흉엄한 기운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북이의 등은 둥글고 이 원형이며 살기를 띠고 있는 흉엄한 기운을 막을 수 있다고 풍수에서는 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북이와 어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거북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풍수적으로 한 마리가 아닌 여러 쌍의 거북이를 어항에 넣어 흉한 모습이 보이는 방향으로 배치하면 놓으면 흉한 기운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흉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항 안의 생물체가 생동감 있고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병들어서 힘이 없거나 상처가 난 경우는 빨리 다른 것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의 어귀나 회사에서도 이 거북이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배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건강과 무병장수를 의미하고 회사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은 거북이를 매우 상징적이며 이 상스러운 동물로 여겨왔는데요. 거북이는 이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신의 뜻을 전달해 준다고 믿어왔으며 재물과 복을 안겨주는 영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안이나 사업장에 거북이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배치하여 행운과 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몸에 호신용으로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19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20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강에서는 오늘 다 하지 못한 사령 중에 기린과 봉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 사령 외에도 호랑이라든가 사자, 길상의 동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